안녕하세요. 문화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기원전 70년경에 북부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자유민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17살 때부터 로마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는 시,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그리스 문학에 심취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20대 초반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25세의 첫 번째 시집 부시코스를 출간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고대 로마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의 작품은 라틴어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유럽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베르길리우스가 등장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아이네이스는 기원전 19년경에 발표된 라틴어 서사시입니다.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은 6가군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한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로마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죠. 아이네이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네이스는 호메로스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6가군으로 쓰여졌고 신화와 전설, 역사적 사건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후대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등을 들 수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트로이 유민들의 우두머리인 아이네아스입니다. 아이네아스의 아버지 앙키세스가 있고요. 그를 사랑하게 된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한 트로이 유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이네아스와 동맹을 맺는 라티누스와 그와 적대관계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투르누스가 있죠. 두 사람 모두 한 부족을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인물들과 신화 속 신들이 등장하는데 줄거리를 소개하며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했던 트로이 전쟁의 결과로 결국 트로이는 멸망하고 왕족 중 하나이자 뛰어난 용사인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에게는 이탈리아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져 있었는데 트로이 전쟁 때부터 트로이를 끔찍이도 미워했던 유노 여신이 그의 항해를 방해합니다. 아이네아스 함대는 유노의 계략으로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표류 끝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불시착하게 되죠. 동료들과 뿔뿔이 터진 아이네아스는 어머니 베누스 여신의 안내에 따라 한 신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며 회상에 잠깁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이 신전으로 오고 아이네아스는 헤어진 동료들이 디도를 아련하며 아이네아스를 찾는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이네아스는 서둘러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일행은 디도 여왕의 환대를 받으며 카르타고의 몸을 의탁합니다. 디도는 아이네아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일리아스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트로이 전쟁의 결말을 들려줍니다.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따라 목마를 하나 남긴 채 트로이를 떠났고 트로이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목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죠. 오디세우스는 그리스군을 실어놓은 목마를 성내에 들이기 위해 한 사람을 남겨두었고 그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리스군이 도망쳤으며 자신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미네르바에게 목마를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트로이인들은 의심을 풀고 목마를 성내에 들이고 그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철옹성이었던 트로이의 허망한 멸망이었죠. 조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한 아이네아스는 아버지 앙키세스와 남은 트로이 백성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 와중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들의 고향으로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바꾸는 함대를 거느리고 그들의 고향인 크레테 섬으로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크레테 섬에서의 정착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신탁이 내린 트로이의 고향이 더 과거의 고향인 이탈리아 반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출항을 한 아이네아스와 일행은 갖은 고초를 겪으며 항해를 하는데 그 사이 아이네아스의 아버지 앙키세스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던 중 유노의 방해로 풍랑을 만나 카르타고의 해안에 상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디도는 베누스와 아모르로 인해서 아이네아스에 대한 사랑에 불타게 되었는데 그들은 트로이인들에게 디도가 적개심을 갖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유노는 아이네아스를 카르타고에 주저앉힐 작정으로 디도와 그를 엮어주려 하지만 유피테르는 이를 두고 보지 않고 아이네아스에게 환상을 보여 이탈리아로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는 떠나지 말라는 디도의 간청을 물리치고 끝내 일행을 데리고 카르타고를 떠나고 디도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저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한편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계통에 아케스테스가 다스리는 곳에 잠시 들르고 거기서 죽은 아버지 앙키세스를 위해 성대한 장례와 각종 경기를 치릅니다. 그를 따라온 트로이 유민 중 일부가 더 이상 여행길에 나서기 싫어 배에 방화를 하고 놀란 아이네아스는 신들에게 빌어 비를 내리기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싶은 자들은 남기고 자신과 더 나아가 새 나라를 건설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항해에 오르죠.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쿠마이란 곳에 도착해 유명한 예언자 시빌라를 찾아가는데 아이네아스는 그녀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내려가 아버지 앙키세스의 혼령을 만나게 됩니다. 앙키세스의 혼령은 아들을 격려하면서 그가 세우게 될 새 나라는 온 세상을 제패할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해주죠. 저승에서 돌아온 아이네아스는 항해를 이어가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서쪽 해안에 상륙하게 되는데 당시 그곳은 라티움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라티누스란 왕이 유명했고 그의 딸인 라비니아는 뛰어난 미모로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죠. 때문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지만 라비니아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란 예언 때문에 라티누스는 딸의 결혼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라티누스에게 사람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라티누스도 화답하지만 트로이를 증오하는 유노가 또다시 계략을 꾸미죠. 유노는 라티움 왕국들과 아이네아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데 라티누스가 듣지 않자 인근의 젊은 왕인 투르누스를 격동시켜 이방인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아이네아스는 동맹군을 구하기 위해 에우안데르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그는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해 에우안데르의 아들 팔라스와 병사들을 얻어내죠. 그 사이 투르누스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트로이군은 아이네아스의 명령에 따라 굳게 지키려고만 하고 아이네아스의 아들 소년 아스카니우스도 용맹하게 싸웁니다. 트로이의 진영을 지키던 용사들 중 니수스와 에우리 알로스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단둘이 밤에 몰래 기습에 나서죠. 방심하고 있던 트루누스군은 큰 피해를 입지만 결국 전사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의 싸움은 불이 붙어 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트루누스는 대단한 용사였고 트로이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쟁을 지켜보던 유피테르시는 각각의 편을 드는 유노와 베누스를 나무라지만 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유피테르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 사이 아이네아스와 동맹군 팔라스가 도착해 반격을 시작하는데 팔라스는 용맹을 발휘해 많은 전공을 세우지만 결국 투르누스에 의해 전사하고 맙니다. 그 소식에 화가 난 아이네아스는 분전하여 트루누스군이 밀리기 시작하고 유노는 트루누스를 구하기 위해 아이네아스의 환영을 보내 그를 유인, 배에 실어서 전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투르누스군은 물러나고 아이네아스는 팔라스의 시신을 잘 수습해 동맹국으로 돌려보내고 전의를 다지죠. 한편 자기 도시로 돌아온 투르누스는 적군을 물리칠 전략을 짜는데 카밀라라는 소녀가 나타나 자신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청합니다. 다이나 여신의 가호를 받는 카밀라는 투르누스의 허락을 받고 기병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고 투르누스 자신은 숲에 매복했다가 덮치기로 하죠. 그녀의 활과 투창 솜씨는 훌륭했고 많은 전공을 세우지만 결국 전사하게 되고 소식을 들은 투르누스는 전의를 상실해 퇴각해버립니다. 하지만 투르누스의 기백은 꺾이지 않았고 승패를 두고 아이네아스와 1대1 승부를 벌이기로 작심하고 라티누스에게 중재를 해달라 합니다. 아이네아스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또다시 유노가 방해 공작을 펴서 투르누스의 누이인 요정 유투르나를 끌어들이죠. 유투르나는 투르누스를 위해 라티움 사람들을 격동시켜 싸움을 걸게 하고 라티누스를 통한 협상이 깨져 다시 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이네아스는 화살 공격을 받아 다리에 큰 부상을 입지만 베누스의 도움으로 곧 회복하고는 상대방의 도시로 직접 공격해 들어가 투르누스와의 1대1 대결을 청하죠. 투르누스는 누이 유투르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아이네아스와 대결을 벌이고 유투르나는 은근히 투르누스를 돕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피테르는 유노에게 아이네아스가 새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밝히고 유노는 이를 받아들이며 대신에 새 나라에는 트로이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유피테르는 유노의 말을 받아들여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인들은 라티움과 완전히 섞이게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해줍니다. 두 신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고 유투르나가 더 이상 투르누스를 돕지 못하게 되자 아이네아스는 승리를 거두고 투르누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로마 제국의 문화적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이 작품은 로마 제국의 건국 신화를 다룬 서사시로 아이네아스가 트로이 유민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국 신화들은 그 나라의 특징과 정체성, 건국 철학을 잘 보여주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는 홍익인간이란 철학이 나타나듯이 아이네이스를 통해서는
로마의 문화적 특성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아이네이스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자면 아이네아스와 트로이 유민들이 유노 여신의 뒤끝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겨우 새 터전을 찾는다는 내용이죠. 애초에 트로이 전쟁 때부터 트로이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리스 연합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유노는 그들이 멸망한 후에도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신들도 마음속에 그토록 깊은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작가 베르길리우스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히던 유노를 보다 못한 유피테르는 직접 나서서 트로이 유민들이 이탈리아에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설득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유피테르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유노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죠. 새로 세워질 나라에는 트로이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유피테르 역시 이 조건을 받아들여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인들은 드디어 이탈리아에 정착합니다. 이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로물루스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선주민들과 함께 국가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 로마라고 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유노가 원한 대로 로마에서 트로이의 흔적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고 트로이 유민들은 완전히 이곳 선주민과 유명화되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고 마치 용광로처럼 하나의 제국의 틀로 녹여내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죠. 로마는 정복한 지역의 관습은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이 정한 틀 안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했는데 이런 로마의 특성이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트로이 유민들은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제도와 문화에 녹아들어갈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의 첫 번째 사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된 아이네이스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부분은 아이네아스를 사랑하게 된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네아스의 어머니인 베누스 여신은 카르타고에 도착한 아들을 위해 디도의 환대를 얻어내고자 아모르를 시켜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죠. 하지만 디도의 사랑은 생각보다 강했고 아이네아스가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말없이 떠나버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를 저주합니다. 그 무정한 다르더누스의 자손은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내 장작 더미가 불타는 것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내 죽음에서 나쁜 전조들을 가져가게 되기를. 마치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건군 일척의 승부인 포에니 전쟁을 예고한 것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작가 베르길리우스가 기원전 1세기 사람이고 포에니 전쟁이 그가 생존한 시대보다 200년 정도 앞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삽입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불화의 씨앗을 로마 건국 이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두 지도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찾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사건을 굳이 사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디도는 카르타고를 건설하면서 소가죽 한 장을 이용해 넓은 땅을 얻어낼 정도로 지혜와 기지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상식적으로 카르타고라는 북아프리카 지역 강국의 지도자라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리 만무하기에 디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런 문장을 통해 이 사건의 개연성을 만들어내죠. 잔인한 사랑이여, 너는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인들 못 몰아가겠는가. 작가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사랑의 힘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것이 이 작품의 문학적인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이후의 수많은 후배 작가들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남긴 저 문장은 이후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종합하는 문장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운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인 베르길리우스의 이 작품은 그리스인 호메로스의 작품들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이 인간들의 세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관점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운명에 대한 관점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서 드러나는 그것과 다른 색감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선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는 제 아무리 뛰어난 용맹이나 지략을 가진 인물이더라도 신들이 정해둔 자신들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욕망이나 필요에 따라 이를 넘어서 보려고 하지만 끝내 그것을 넘어서는데 실패하고 말죠. 한마디로 이 두 작품 속에서 운명은 인간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하게 이를 억제하는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최고신 유피테르가 이미 정해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이 운명에 따라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운명은 인간의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그의 모험은 거칠 것 없이 순탄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에서 아이네아스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는 다름 아닌 다른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노 같은 신들의 공작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트로이 유민들에게 공격을 가한 것은 이탈리아 선주민들입니다. 신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는 역시 인간인 적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요. 신이 정해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관점은 분명 호메로스 시대의 운명론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이더라도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리스 시대에 비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아이네이스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